자, 정규분포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규분포, 즉 연속분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산분포, 앞에서 했던 이산분포 표죠. 이산분포 표가 갑자기 출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러울 텐데 한번 봅시다. 767번 보면 어떤 x라는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라가세요. 이항분포 72,3분의 1을 그리고 나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44x 56 이하 x가 44부터 56 이하일 확률을 계산하세요 문제예요. 자, 이 뜻은요. 자, 이항분포 72,3분의 2라고 하는 뜻은 이산분포죠. 이산분포는 우리가 무조건 표라고 했습니다. 한번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표에서 x 밑에 확률 0, 1 이렇게 44, 45, 46, 56 이렇게 해서 72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표가 이항분포 표죠. 이항분포 표. 그리고 확률이 뭐 1을 보자면 여기가 72C1 3분의 2의 1제곱 3분의 1의 71제곱 이런 식으로 확률이 써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무엇을 구하라고 하냐면 44부터 56 이하일 x가 44부터 56 이하일 확률 여기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확률은 72C 44 3분의 2의 44제곱 3분의 1의 72에서 44 빼면 얼마? 28인가요? 28인가요? 28 요렇게 써지면서 이 확률을 직접 계산하기는 굉장히 지금 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준 힌트가 무엇이냐면 힌트가 바로 문제에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줬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표를 줬죠. 즉 Z곡선을 줬단 말이죠. Z곡선은 우리가 정규분포잖아요.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정규분포 힌트를 줘서 이것을 우리는 정규분포를 근거로 해서 즉 정규분포로 뭔가의 변화를 통해서 이 값을 얻어내라는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보면은 이 이항분포표를 예를요 이산분포표죠. 이 이항분포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확률표를요. 근데 여기가 x고요. 여기 확률입니다. 이때 0에서 확률을 계산해보면 막 72C형 3분의 2의 0제곱 3분의 1의 71제곱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찍어질 거예요. 그 값을 계산해보면. 그 다음에 이 확률도요. 이 확률을 이제 컴퓨터가 계산한 겁니다. 컴퓨터를 계산해서 찍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2에서 확률 이렇게, 2에서 확률 이렇게, 3에서 확률 이렇게, 4에서 확률 이렇게, 5에서 확률 6에서 7에서 8 어찌저찌 확률을 표현해보면 이런 식으로 총 몇 개의 점이 72에서 확률을 찍어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즉 총 0부터 72개까지 73개의 확률 값을 표현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표현이 돼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멀리서 보게 되면 마치 무슨 그림을 어떨 것 같냐면 정규분포 곡선하고 거의 흡사해집니다. 그래서 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횟수가 좀 많아지면 횟수가 지금 72회죠. 자, 횟수가 많아진다, 많다, 적다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표준 정규분포 값이 나와 있으면 결국은 정규분포화 시켜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정규분포는 즉 x가 이항분포 72,3분의 1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이항분포가 나오면 무조건 평균분사 쓰라고 했잖아요. 이 안에는 평균이요 72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48인가요? 그 다음 분산이 얼마입니까? 분산이 48에다 3분의 1 곱할 거니까 얼마인가요? 16이잖아요? 16, 48에다가 3분의 1 곱하면 16이죠. 16 이렇게. 그러면서 x가 원래는 정규분포였는데 이항분포였는데 평균하고 분산이 뽑아지면서 정규분포로 표현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구나. 평균 48이고요. 분산이 16이니까 표준 편차가 4죠. 요 놈일 때 x값 44부터 56까지의 확률 계산하라는 이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항분포를 정규분포화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Z로 바꿔서 계산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Z 바로 볼게요. 48 빼고요. 4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1. Z 56에서 48 빼고요. 4로 나눌 거니까 2가 되겠죠. 결국은 Z곡선 요 넓이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몇 개 더 다뤄볼게요. 775번에 자 거기서 보니까 100
100, C 100, 10분의 9에 100제곱 더하기 100C 99, 10분의 9에 99제곱, 10분의 1에 1제곱. 이렇게 해서 100C 96, 10분의 9에 96제곱, 10분의 1에 4제곱. 얘가 좀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텐데, 얘 순서를 조금 거꾸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100C 96, 10분의 9에 96제곱, 10분의 1에 4제곱 더하기 100C 95, 97, 10분의 9에 97제곱, 10분의 1에 3제곱 해서 100C 100, 10분의 9에 100제곱, 10분의 1에 0제곱이 지금 생략된 거였을 거예요. 자, 이 뜻은 이항 분포 중에서 확률의 일부분입니다. 즉 어떤 이항 분포였냐면 이런 이항 분포예요. x가 0부터 쭉 해서 96, 97, 98, 99, 100 이러한 이항 분포가 있고요. 여기의 확률은 어떻게 써지고 있냐면 여기가 100C 96, 10분의 9에 96제곱. 여기 컨비네이션 뒷부분하고 이 지수가 같을 때 얘가 지금 주인공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10분의 9짜리가. 그럼 10분의 1에 4제곱.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기죠, 여기. 여기까지. 여기 5개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계산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항분포로 표현해보면 이 x는요, 이항분포 총횟수 100회죠. 총횟수 100회. 그 다음에 확률은 10분의 9짜리가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10분의 9. 이럴 때 무엇을 보라고 했냐면 이거죠. 이거 보라고 했죠. 이게 바로 x가 96부터 100까지의 확률 계산하시오 라는 뜻으로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규분포를 바꿀게요. 여기서 평균이 얼마냐면 이 x가 얘 곱하면 되니까요. 90인가요? 그 다음에 분산은요. 여기에다가 10분의 1로 곱할 거니까 9가 되죠. 따라서 결국 x는 정규분포 90,3의 제곱일 때 x가 96부터 100까지의 확률을 계산하실 그 뜻이에요. 자, 그럼 z로 한번 바꿔봅시다. 이제 z로 바꿔보면 이 96은요 2로 되고요. 100은 3분의 10인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규분포 곡선에서 이 값이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준 정규분포 값이.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것을 보자면 44부터 56까지의 확률을 계산하려고 해서 여기를 계산했는데요. 만약에 이 끝부분, 이항분포에서 끝부분, 그러니까 오른쪽 끝이나 왼쪽 끝은 정규분포에서는 무엇으로 취급할 거냐면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취급을 해줄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항분포에서의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요렇게 돼서 이항분포의 그림입니다. 96부터 100까지의 어떤 확률을 계산하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정규분포에서는 양의 무한대, 즉 이항분포에서의 왼쪽 끝은 0이나 오른쪽 끝은 100은 무한대로 취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 100은 무한대로 취급을 해줄 거예요. 따라서 무한대로 별 의미는 없으니까요. 결국은 z값 2 이상을 계산할 겁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z곡선 2 이상의 넓이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782번. 대표적인 이항분포가 동전 던지기 여러 번 반복해라. 주사위 던지기 여러 번 반복해라. 그 다음에 뭐 공뽑기를 계속 반복해라. 그런 내용들. 100원짜리 동전을 100번 던져서 동전 100번 던져 앞면에 횟수라고 했습니다. 횟수. 그러면 이 앞면 횟수 x는 표를 작성해보면 0번 나올 수도 있고요. 1번 나올 수도 있고요. 100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을 계산해보면 다 컨비네이션 걸로 써지죠. 그래서 얘도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볼 수 있겠죠. 100, 2분의 1이죠. 앞면 확률. 요놈일 때 무엇을 계산하라고 하냐면 x가 45 이하일 확률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45 이하의 확률을 계산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이항분포표에서 이 45부터 그러니까 0부터 45까지 이 확률을 계산하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여기. 즉, 뭐 굳이 쓰자면 여기에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x가 0 이상 45 이하의 확률. 자, 그럼 우리가 정규분포를 바꾸면 x는 정규분포 평균 얼마죠? 평균 지금 55고요. 분산이 지금 25니까 x는 정규분포 평균 50, 5의 제곱 1대 x값 0부터 45까지 이것을 지금 계산하라고 하는 뜻인데, 자, 이것을 z로 바꾸게 되면 여기 45를 z로 바꾸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런데 이 0은 왼쪽 끝이죠. 자, 이항분포에서 왼쪽 끝은 정규분포에서는 음의 무한대로 간주하겠다 라고 해서 뭐 음의 무한대는 굳이 범위로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결국 z값 마이너스 1 이하의 확률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시면 됩니다. z곡선에서. 자, 그 다음 793번. 자, 어떠한 수직선 위에 원점에 말이 놓여져 있는데요. 동전은 주사위죠. 주사위 던져서 주사위 짝수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두 칸 가고요. 홀수가 나오면 왼쪽으로 한 칸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말의 최종 위치를 우리가 x라고 넣었어요. 그럼 x는 최악의 상황에서 홀수만 계속 나올 수 있죠. 즉, 총 몇 번 하냐면 지금 100번이자고 합니다. 100번. 주사위 100번 던질 거예요. 그럼 100번 모두 홀수가 나오게 되면 홀수만 100번, 짝수가 안 나오고요. 짝수가 안 나오고 홀수만 100번 나오면 위치는 마이너스 100의 위치를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짝수를 지금 주인공으로 볼게요. 짝수가 한 번 나오고요. 홀수가 99번 나오면 마이너스 97의 위치를 갈 수도 있죠. 그러다가 상황이 아주 좋아져서 짝수가 100번 나오고 홀수가 1번 나오면 200의 위치를 갈 수도 있죠. 이때 이 확률을 계산해보면 짝수가 한 번, 여기 계산해볼게요. 짝수가 한 번, 홀수가 99번이니까 짝수 2분의 1이죠. 한 번, 홀수 2분의 1이죠. 99번.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100, C1 이런 식으로 확률이 다 써질 겁니다. 그랬을 때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80 이상의 확률. 눈의 위치가 80, 83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80 이상의 확률 여기를 지금 계산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 그죠? x가 80 이상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이 컨비네이션은 지금 이항 분포를 따라가는데 이 x의 변수가 이런 걸 못 따라가죠. 선생님 이항 분포의 조건이 딱 두 개 있다고 했습니다. 변수가 0부터 연속된 정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이 컨비네이션 꼴을 유지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 x는 이항 분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항 분포를 바꿨습니까? 먼저 0으로 만들면 10을 곱하게 돼. x에다 100이죠. 100. x에다 100을 곱하면 100을 더하면 0, 3, 6 해서 300이 되면서 일단 0부터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3분의 1을 하게 돼요. 즉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00이 0, 1, 2, 100 이렇게 되면서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00이 항공을 따라간다고 했어요. 요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문제입니다. 즉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00이 이항공포 총횟수 100회죠. 그리고 짝수를 지금 주인공으로 봤어요. 짝수는 2분의 1이죠. 요렇게 따라갈 때 x가 80 이상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00의 평균이 50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00의 분산이 25라는 뜻이 숨어져 있어요. 즉 평균의 성질, 분산의 성질에서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100이 50이라는 뜻이니까 3분의 100 이항하고 3을 곱하게 되면 x의 평균이 50이라고 나오나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분산의 성질에서 9분의 1 vx가 25죠. 그럼 결국은 vx는 얼마냐고 45, 225죠. 225.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은 x는 평균 50이니까요. 분산 225죠. 즉 표준 편차가 15가 되네요. 요 놈일 때 x가 80 이상의 확률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z로 바꾸면 z 80에서 50 빼고 10으로 나가면 2 이상. 요 놈을 계산하시는 문제니까 z곡선에서의 2 이상의 넓이를 여러분들이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828번에 어떤 해오는 회사, 즉 선박회사가 이
어떤 그 관광을 하기 위한 그 예약자, 관광하러 갈 사람 예약을 받겠습니다 해서 예약을 받았는데 400명을 예약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 배는 정원이 340명이에요. 근데 정원만 받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중간에 여행 가기 전에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취소할 사람들까지 고려했을 때 조금 여유 있게 그러니까 예약을 받을 겁니다. 왜냐면 그 중에서 일부분은 어쨌거나 취소를 할 생각이니까 저 340명에 근접하게 우리는 태워야지만 이 선박회사가 굉장히 좀 비용적으로 좀 유리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정원보다는 좀 많이 예약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총 340명이 정원이 340명인데 예약은 400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취소 확률은 지금 10분의 8. 승선할 확률이죠. 승선할 확률이 10분의 8. 즉, 5분의 4로 승선입니다. 승선할 확률이 5분의 4예요. 그랬을 때, 정원이 초과되지 않을 확률을 지금 계산하라고 해야 돼요. 정원이 초과되지 않을 확률. 자, 이거 말을 좀 바꿔볼게요. 정원이 초과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승선 인원수가 340명을 초과하지 말았어요. 340 이하일 확률, 이것을 지금 계산하시는 문제예요. 결국 우리는 승선 인원수가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승선 인원수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승선의 인원수를 X라고 두면 사람은 400명 예약을 했지만 진짜로 최악의 상황에서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어요. 모두 다 취소할 수도 있어요. 즉, 한 명도, 빵명이 승선할 수도 있고요. 한 명이 승선할 수도 있고요. 두 명이 승선할 수도 있고요. 우연으로 400명이 모두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 출발은 못하겠죠. 정원이 340명이니까. 아무튼 간에 400명까지도 올 수도 있습니다. 400명까지도. 근데 확률을 계산해보면 여기만 계산해볼게요. 한 명이 승선합니다. 즉 승선할 확률 5분의 4죠. 자, 5분의 4의 확률로 한 명. 그러면 취소, 안 온 사람 5분의 1의 확률로 몇 명? 399명이죠. 순서별 400C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표가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하라고 하는 것은 340명 이하의 확률, 여기를 계산하세요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는 게 여러분 좀 어려울 거예요. 좀 연습을 몇 개 해주시기 바라요. 즉 승선 민원수는 이항분포의 모양새를 다 따라가고 있죠. 이항분포 400, 5분의 4네요. 5분의 4 일 때 승선 인원수가 승선 인원수 X입니다. 340 이하일 확률을 계산하시는 문제 우리는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즉 여기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면 얼마입니까? 평균 분산을 여러분들 구할 수 있을 테니까 평균 분산 구하게 되면 320하고 64 이렇게 나올 겁니다. 즉 X는 정규 분포 320, 8의 제곱일 때 승선 인원수가 340 이하의 확률을 계산하시죠. 자, 이제 정규 분포니까 표준을 하시면 되겠죠. Z가 얼마입니까? 2분의 5가 되나요? 2분의 5, 2.5인가요? 네, 2.5를 쓰죠. 2.5 이하의 확률. 요것을 계산하시고 문제에서 이제 요 Z곡선을 읽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832번도 좀 주목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우니까요. 자, 첫째 줄에 어떤 제품의 무게가, 신제품의 무게라고 했어요. 무게를 X라고 표현할게요. 무게가 정규분포 180,8의 제곱을 따라간답니다. 요 놈일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균적으로 무게는 180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기계가 완전히 전지전능한 어떤 그 완벽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180보다 조금 작게 생산할 수도 있고 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180보다 조금 큰 무게로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평균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면 불량품으로 간주하는데, 즉 무게가 164보다 작으면 요놈이면 불량으로 취급할 거예요. 불량. 즉 무게 X죠. X가 164보다 작으면 불량으로 취급한답니다. 자, 정규분포는 우리가 무조건 무엇을 계산한다고요? 확률을 계산한다고. 즉 확률을 계산해볼게요. 즉 X가 164 미만일 확률을 한번 표현해봅시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불량의 확률입니다. 불량품일 확률이에요. 자, 불량품일 확률부터 먼저 계산해볼게요. 즉 Z로 바꾸면 164에서 180 빼고 8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즉 이것을 계산해보면 거기 정규분포표 표준 정규분포값 나왔으니까 여기에 지금 0.02가 나오네요. 즉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두 번째 줄까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가 결국은 무엇을 주는 거냐면, 이 제품은 불량품일 확률이 0.02인 그러한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줄 문제부터는 이제 문제가 바뀌어집니다. 세 번째 줄은요, 2,500개를 만들었는데 불량품의 개수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불량품의 개수예요. 2,500개 중에서 불량품의 개수입니다. 개수. 아까는 그냥 이 제품의 무게였습니다. 자, 불량품의 개수는 다른 변수 쓸게요. y라고 쓸게요. 불량품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2,500개 중에 불량품의 개수는 빵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나올 수도 있고요. 2,500개 모두 다 불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확률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 확률이 다 컨비네이션 꼴로 써주죠. 이 불량품의 개수 y는 이 항공포를 그대로 따라가는구나. 총횟수 2,500. 그 다음 불량품의 확률 0.0이죠. 0.02. 이것일 때 문제에서 불량품의 개수입니다. 불량품의 개수가 64개 이하일 확률을 계산하시오. 이 문제로 우리는 결국은 최종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분산 나오죠. 이때 EY하고 VY가 나오기를 얼마가 나오냐면 50하고 49가 나오네요. 50하고 49. 따라서 결국은 Y는 정규분포 50,7의 제곱일 때 Y가 불량품의 개수가 64 이하일 확률을 계산하시오라고 해서 Z값으로 바꿔내면 결국은 이 이하일 확률을 여러분들이 최종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42번에 어려운 대목은 아닙니다. 어떤 정규분포 곡선이 있는데요. 4개의 곡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A의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B의 곡선이고요. B의 곡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C의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D의 곡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랬을 때 평균을 비교해 볼게요. 평균은 어쨌든 가장 가운데가 평균이라고 했죠. 이때 평균은 A하고 B의 평균은 같습니다. MA와 MB는 같죠. 그 다음에 C의 평균과 D의 평균도 같죠. C의 평균과 D의 평균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4개를 비교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놈들이 평균이 더 높죠, 그죠? 이렇게 되고요. 자, 분산은 어떤 폭이라고 했어요. 폭. 이때 B하고 C죠. B하고 C는 폭이 좁고요. A하고 D는 폭이 넓죠. 같은 폭이면서 이때 A하고 B가 분산은 같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죠. A하고 D가 분산이 같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의 분산이 서로 같습니다. 그럼 누가 크냐의 문제인데, 자, B 곡선은 대부분 평균에 몰려 있고요. A 곡선은 평균에서 좀 많이 흩어져 있죠. 대부분 B는 평균에 모두 다 붙어 있다고 보면 돼요. 평균에 거의 근접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B는 편차가 약하죠. 평균과의 차이가 약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B가 더 상대적으로 평균 편차는 작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860번입니다. 860번에 X가 정규분포 M,2의 제곱을 따라가고요. 자, Y는 정규분포 20,4의 제곱을 따라갈 때 특별하게 X가 M-4, M 플러스 2일 때의 확률과 Y가 K서부터 K 플러스 12일 확률이 서로 같답니다. K 값이 얼마인지를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표준 정규분포 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래프를 X그래프, Y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할 수도 있을 텐데 X그래프하고 Y그래프는 완전히 다른 그래프죠. 평균도 다르고요. 표준 편차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Z곡선으로 일단 바꿀게요. 표준화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X를 표준화시키면 같은 곡선으로 비교할 거니까요. Z 얼마부터? 평균 빼고요. 2로 나눌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이네요. 자, 여기서 평균 N 빼고요. 2로 나눌 거니까 1이네요. 자, 요것도 봐요. 자, 그 다음에 Y도 Z로 바꾸겠습니다. 표준화시킬게요. K에서 20 빼고 4로 나눌 값. 그 다음에 K 플러스 12에서 20 빼고 4로 나눌 값. K 마이너스 8 나누기 4.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확률이 같아야 된답니다. 라고 했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Z곡선이 뭐고, 둘 다 이제 같은 Z곡선이 됐죠. 자, Z곡선에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이 확률이 지금 빨간색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이 얘랑 같은 값을 가지려면 당연히 얘가 얼마고요? 얘가 얼마고요? 마이너스 2고 얘가 1이면 당연히 같겠죠. 같은 왼쪽이 같고요. 오른쪽이 같은 당연히 이 두 개의 값은 서로 같을 거 아니에요. 즉 그게 바로 첫 번째 하나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 4분의 k-22 마이너스 2이고 4분의 k-8이 1이면 등호가 성립할 수 있어요. 즉 여기서 이제 k값이 나오기를 k값이 얼마입니까? 16 나오나요? k값이 12가 나와요. 12. k값 12. 자, 그런데 이것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넓이하고 같은 경우는 무엇도 있냐면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2부터 1과의 넓이가 같은 경우는 Z곡선에서 Z곡선의 특징은 좌우 대칭이니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도 얘랑 서로 같을 수가 있죠. 얘랑. 그래서 여기가 얼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2여도 이 등호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즉 두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4분의 k-22 마이너스 1이고요. 4분의 k-8이 2인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 k값이 얼마 나옵니까? 16 나오나요? 따라서 그럼 k값은 사실은 두 개가, 이 두 가지가 가능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그거. 자, 그 다음에 869번. 즉 어떨 때 우리가 표준화시키냐면 두 개 이상의 어떤 변수를 비교할 때 우리가 Z곡선으로 통일을 해야 되겠죠. Z곡선으로. 그 대표적인 문제가 869번인데 869번에 국어, 영어, 수학에 평균과 표준편수 나왔고요. 이 A분의 성적도 나와 있습니다. 이때 국어의 점수를 X9이라고 할게요. 국어는 정규분포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13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요. X0이라고 쓸게요. X0 정규분포 평균이 64고요. 표준편차 17입니다. X수라고 쓸게요. 수학은 정규분포 평균 60이고 14의 제곱입니다. 이랬을 때 이 학생은 국어 점수를 65점을 맞았고요. 평균이 50인데 65 맞았으면 잘한 거죠. 그 다음에 영어는요. 평균 64인데 이 학생은 82점을 맞았습니다. 영어도 잘하네요. 수학도 평균 62인데요. 점수는 75점 맞았습니다. 수학도 잘하는 편이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전교 등수로 순서를 매겼을 때 누가 잘한 점수인지, 누가 상대적으로 국어냐 영어냐 수학은 수학 중에서 누가 상대적으로 잘한 점수를 받았는지를 보래요. 자, 그래서 예전에 최저 점수 할 때라든지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려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의 확률, 내 점수보다 위에 있을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점수가, 이 국어 점수가 몇 점입니까? 65점인데요. 65점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볼게요. 65점 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비율을 차지하는지 요거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마찬가지죠. 내 영어 점수가 지금 82점이니까요. 82점 이상인 사람의 비율, 즉 이 확률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X수, 수학 점수가 75점이니까요. 75점 이상인 그런 사람의 비율 계산하겠습니다. Z곡선을 봤으면요. 이것은 표준화시키면 Z 65에서 50 빼고 13으로 나누는 거니까요. 13분의 15가 되죠. 그 다음에 영어는요. BZ 80에서 63 빼고 17로 나누는 거니까 17분의 10 얼마가 되나요? 16이 되나요? 이렇게 되고요. 17분 18 되나요? 이렇게 되고요. 17분의 자, 그 다음에 수학 점수는요. Z값을 표준화시키면 Z 75에서 62 빼고 13을 넣으면 14분의 13이죠. 그죠? 자, 이것을 한 Z곡선에 몇 편을 해보겠습니다. Z곡선을 표현해보면 이 Z값 13분의 15 이상은요. 여기 있습니다. 13분의 15 이상은 여기입니다. 그 다음 17분의 18은 여기고요. 17분의 18은 여기니까 17분의 18은 확률 요만큼이죠. 그 다음에 14분의 13은 여기 있으니까요. 14분의 13 이상의 확률은 여기가 되겠죠. 즉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적고요. 빨간색 부분이 중간이고요. 초록색이 작죠. 여기가 적고요. 여기는 중간이고요. 여기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3개를 느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어 점수 위에 있는 사람, 내 점수보다 위에 있는 확률이 작습니다.
즉 국어 점수, 내 국어 점수 위에 있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학은요, 내 점수 위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어 점수가 가장 상대적으로 잘했다고 볼 수 있죠. 내 점수 위가 적으니까요. 그죠? 따라서 국어, 영어, 수학 순서대로 이 학생은 잘하는 순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정규분포까지 좀 마무리를 내렸는데, 뭐 그 뒤로는 이제 정규분포는 계속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정규분포는 무조건 표준화다. 물론 바로 X곡선을 비교하는 문제도 덜어 있긴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표준화해서 Z곡선을 해석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니까 그거를 좀 기억을 더 유념해서 여러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